자, 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같이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 같이 공부할 김종권입니다. 파트 1 시험에서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비중은 높죠. 4개 과목 중에서는 높은 비중에 속하는데, 다루어야 될 주제도 그 앞에 있는 과목들에서 파운데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빼고 그 퀀트라든지 또는 파이낸셜 마켓 앤 프로덕트라든지 이런 데서 좀 공부를 미리 한 다음에 그 공부한 내용을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을 공부를 해야 조금은 이해하는 게 쉽습니다. 물론 그냥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전혀 그 앞에 있는 배경 없이 공부하게 되면 하나도 모르나요? 그런 건 아니라서 이것도 어차피 공부니까 강의를 듣다 보게 되면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좀 가속도를 높이려고 하게 되면 앞에 있는 과목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쉽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의 주제가 크게 바뀐 거는 없어요. 거의 비슷한데 한 90% 이상 비슷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주제는 밸류에이션 모델로, 이 주제가 제목이 이제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이잖아요. 밸류에이션 모델을 공부를 해야 되고 리스크 모델을 공부하고 두 가지를 할 거예요. 밸류에이션 모델에 해당되는 거는 옵션 밸류에이션 모델 하나 하고요. 옵션의 가치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라는 밸류에이션 모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권 밸류에이션 하는 거, 요게 두 개가 밸류에이션 모델입니다. 그리고 옵션 밸류에이션 모델은 이항 모형, 바이노미얼 추리 모형하고 블랙슈왈즈 옵션 프라이싱 모델이라는 것 두 가지를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채권은 현금 흐름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라서 쿠폰과 원금을 언제 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라서 현금 흐름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이제 할인율을 갖다가 디스카운트 레이트, 할인율 뭘 써야 되는 거는 이런 걸 공부하게 될 텐데, 어쨌든 옵션과 채권 두 개가 밸류에이션 모델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 모델에 해당되는 게 일단은 밸류 리스크 모델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밸류 리스크 모델은 굉장히 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많기는 해요. 다 볼러틸리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긴 한데, 이 밸류 리스크 모델 공부하는 게 큰 덩어리 주제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 크레딧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한 약간의 개념을 공부를 하는데, 파트 1에서는 크레딧 리스크를 뎁스 있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파트 2에서 이제 크레딧 리스크를 아주 열심히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파트 1에서는 조금 간단한 컨셉 내지는 계산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다지 어렵지 않은 아주 단순한 내용들만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밸류 앳 리스크란 모델, 이 모델이 좀 큰 모형이고, 이거는 마켓 리스크를 계량화시키는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크레딧 리스크를 계량화시키는 모형도 하긴 해야 되지만, 그거는 파트 2에서 우리가 주로 할 거고, 여기서 크레딧 리스크는 좀 아주 심플한 주제들만 다룹니다. 그 외에 이 오퍼레이션 리스크가 하나 있긴 있는데, 오퍼레이션 리스크는 챕터가 하나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컨셉 중심입니다. 계량화시키는 거는 전혀 없고.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밸류에이션 모델로 공부하는 거는 옵션 모델, 그 다음에 채권 가치 평가 모형, 이렇게 두 가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리스크를 계량화시키는 모형으로는 마켓 리스크를 계량화시키는 모형으로 밸류 리스크를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크레딧 리스크를 계량화시키는 거는 좀 디테일하게는 많이 하질 않고, 아주 간단한 컨셉으로만 몇 가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퍼레이션 리스크는 더 간단하게 그냥 챕터 하나에서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불행히도 아직 2020년도 교재가 다 나오질 않아서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도 새로 교재가 지금 지고 있는 중인데, 그 교재가 도착을 하는 대로 바로 우리는 교재를 2020년도 판으로 갈아타도록 하고, 아마 한 서너 챕터쯤 하고 있으면 새로운 교재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작년도하고 전혀 바뀌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있읍시다. 그리고 나서 새 교재가 오게 되면 그 새 교재로 바꾸도록 할게요. 자, 먼저 페이지를 뭐부터 할 거냐면, 먼저 밸류에이션 모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옵션 밸류에이션 모델, 그 다음에 채권 밸류에이션 모델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켓 리스크에 해당되는 밸류 리스크 모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마 그러면 대충 아마 순서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새로운 교재를 우리 공부하는 거하고.
2019년도 교재로는 리딩 55에 바이노미얼 추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바이노미얼 추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블랙슈왈즈 옵션 프라이싱 모델하고 그릭스하고 이런 것들은 내용이 바뀌질 않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먼저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 계산 문제들이 좀 많으니까 이 내용들은 그 계산 문제는 또 미리 좀 공부를 해서 익숙하게 여러 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먼저 리딩 55에 바이노미얼 트리스라는 거야. 페이지 59페이지 봅시다. 모듈 55.1에 원스텝 바이노미얼 모델이 있네요. 바이노미얼 모델은 말 그대로 이항 모형인데, 이항 모형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딱 2개 있는 게 이항입니다. 우리가 동전을 던지는 것도 이항의 세상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앞면 또는 뒷면 이렇게 나오는 위험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 굉장히 이제 많이 쓰는 기초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기초적이지만 또 파워풀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이노미얼 모형이라는 이항 모형이에요. 자, 위험 자산은요, 경우의 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복수개의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은 경우하고 좀 위험한 경우하고 라든지, 그러니까 무위험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디폴트 위험이 있는 경우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든지, 또는 뭔가 올라가거나 또는 내려가거나 이런 불확실성, 이런 식으로 어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뭔가를 하나를 들고 있으면 기초자산 같은 또는 채권이나 아무거나 좋습니다. 뭔가 금융자산을 한 개 들고 있으면 투자 호라이즌이 끝났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무위험이죠. 근데 내가 지금 어떤 기초자산 하나 들고 있는데 투자 호라이즌이 끝났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 하나의 값이 아니고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저렇게도 될 수 있어요 라는 어떤 경우의 수가 존재하게 되면 그런 유의 자산들은 위험 자산들이고요. 그 경우의 수가 딱 2개만 있는 게 바이노미얼입니다. 자, 이제 옵션의 가격도 바이노미얼 모형으로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one-step binomial model is best described within a two-state world where the price of a stock will either go up once or go down once, and the change will occur one step ahead at the end of the holding period. 자, 이게 one-step binomial 모델이라는 게 2가지 경우의 수만 있는 거죠. two-state world. 근데 이 two-state world는 주가가 올라가거나 또는 주가가 내려가거나 하는 경우의 수만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the replicating portfolio라는 거, 복제 포트폴리오라는 걸 봅시다. 옵션의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제일 먼저 시작이 되는 게 복제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옵션의 가격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게 이제 맨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replicating portfolio라는 거는 마치 옵션을 들고 있는 거와 똑같은 효과를 나오는 그런 포트폴리오 하는 게 들고 있을 거예요. 옵션을 들고 있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포트폴리오가 그냥 옵션 들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옵션은 파생상품이잖아요. 파생상품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전통상품,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걸 어떻게 좀 잘 합성을 하게 되면 마치 옵션 들고 있는 거와 똑같은 결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The Replicating Portfolio예요. 이제 첫 번째 문장에 The Replicating Portfolio is the key to understanding how to value options. 그러니까 옵션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 제일 먼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한데, 복제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옵션이라는 것도 우리가 옵션의 가치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In general이라는 거에서 in general, the replicating portfolio is a concept that holds that the outlay for a bankruptcy-free stock position should be the same as the outlay for long call position with the same payoff. 자, 거기서 용어가 하나 먼저 나온 게 bankruptcy-free stock position이라는 게 있어요. bankruptcy stock position은 돈을 빌린 포지션입니다. 돈을 빌려서 어떤 주식을 산 포지션이 bankruptcy-free stock 포지션인데, 돈을 빌리긴 빌렸어요. 근데 bankruptcy free가 되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갚을 수 있어야 됩니다. 디폴트라는 건 없는 포지션, 그러니까 빌린 돈은 반드시 갚을 수 있어요. 이런 포지션이 bankruptcy free stock 포지션입니다.
근데 이 뱅크럽시 프리 스톡 포지션을 들고 있으면 이게 마치 콜옵션 들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예제를 보고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셔서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지금 그 60페이지에 보면은 노테이션이 좀 나와 있고요. 노테이션은 생략하고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 example 봅시다. Creating replicating portfolio. 복잡 포트폴리오 한번 만들어 볼게요. Calculate the value of call option where. 자, P가 현재의 주가인데, 주가가 $100고, 그 다음에 옵션의 행사 가격은, 콜옵션 행사 가격은 $125예요. 그리고 만기는 1년이 남아있고, 시장의 금리는 8%라고 합시다. 무위험이자율. 그 다음에 SU는 만약에 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200불까지 올라가고 내려간다면 50불까지 내려가요. The one period binomial choice for the stock and the call options are shown in figure 55.1에 보시면 주식을 제가 지금 들고 있으면 $100에서 $200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간다면 $50까지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콜옵션을 들고 있었던 사람은 지금 그 주가가 $200가 되게 되면 콜옵션의 행사 가격이 $125잖아요. 그러니까 콜옵션에서는 $75만큼의 페이오퍼가 발생을 할 거고, 만약에 주가가 $50로 내려가게 되면 콜옵션은 아웃 오브 더 머니로 끝날 테니까 그러면 가치는 제로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있잖아요. 좀 복잡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자 이거죠. 이것도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one period입니다. 그리고 t = 1시점이요. 1시점이 옵션의 만기예요. 옵션의 만기 시점. 자, 현재 시점에서 제가 주식을 들고 있겠습니다. 주식 S0라고 제가 쓸게요. 교재에서는 P라고 썼는데 S0의 가격이 $100예요. $100. 이게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한 피어를 지나면 또 내려갈 수도 있어서 올라가는 거를 SU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S 플러스라고 쓸게요. 내려가는 거는 S 마이너스라고 쓰겠습니다. 자, 올라간다면 200까지 올라가요. 내려간다면 50까지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시점에서 t = 0 시점이 여기가 지금 현재인데 현재 시점에서 콜옵션을 한 개 들고 있었다면 근데 이 콜옵션의 행사 가격이요. 행사 가격은 125예요. 만기가 되었을 때 만약에 주가가 $200까지 갔어요.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주가가 $200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 주가가 $200였을 때의 콜옵션의 가치를 C 플러스라고 합시다. 물론 이때는 이제 만기니까 t = 1시점이 이거는 페이오퍼가 되겠죠. 콜옵션의 페이오퍼라는 거는 맥스 둘 중에 큰 값인데 기초자산의 가격 마이너스 행사 가격 칸마 제로 둘 중에 큰 값입니다. 자, 여기서 현재 주가가 얼마로 끝났냐면 $200로 끝났어요. $200로 이렇게 끝났죠. 그러면 행사 가격이 $125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게 $200고 $125니까 그러면 $75가 되고 $75 칸마 제로 그 둘 중에서 큰 값 가져오자 이러니까 얘는 $75죠. 이제 75만큼의 페이오퍼가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콜옵션 그 기초자산의 가격이 내려가서 $50가 되었어요. 그러면 C-가 될 텐데 주가가 내려갔을 때 옵션의 가치 얘는 이 식 그대로 보게 되면 ST가 50이잖아요. 행사가격은 125고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칸마 제로 둘 중에 큰 것 가져오자 이렇게 했으니까 얘는 0입니다. 자, 콜옵션을 들고 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75가 되거나 $0가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주식을 들고 있었다면 200이 되거나 50이 되거나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자, 이제 생각을 해보면 1년이 지나고 나면은요,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냐면, 최대한 내려간 게 $50까지 내려가요. 이게 이제 미니멈 프라이스죠. 주가가 내려간다면. 그래서 제가 지금 주식을 들고 있으면 적어도 1년 후에는요, $50만큼은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지금 t = 0 시점에서 주식을 살려고 하게 되면 돈 $100가 필요하잖아요. $100를 다 내 돈을 내지를 말고
남한테 좀 빌립시다, 돈을. 근데 남한테 돈을 빌리고 난 다음에 이 빌린 거를 1년 후에 반드시 갚아야 돼요. 반드시. 절대로 디폴트가 나지 않는 금액을 빌려볼게요. 얼마를 빌릴 수 있을까? 자, 제가 지금 T꼴 제로심에서 남한테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요. 가지고 있는 재산은 주식밖에 없어요. 1년이 지나고 나면 빌린 돈 갚아야 돼요. 근데 그 갚는 게 절대로 디폴트 나면 안 되고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 갚으려고 하게 되면 얼마까지만 빌리게 되면 내년에는 아주 최악의 경우가 되더라도 갚을 수가 있을까? 그거는 이거죠, 지금. 제가 주식을 지금 들고 있으면서 내년에 최악의 경우가 되게 되면 주가가 50달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주가가 50달러까지 내려가면 주식을 팔아서 제가 회수할 수 있는 돈이 50달러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걸 갖다 현재 가치로 가져와 볼까요? 무이자율로 1-RF 무이자율로. 자, 이렇게 현재 그때 금리가 몇 %냐면 금리가 8%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는 뭐 이렇게 1-0.08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무이자율이 8%니까 자, 50달러의 현재 가치만큼을 가져오자. 현재만큼의 돈을 빌리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 현재 가치로 계산한 숫자가 46.30이네요. 46.30. 이걸 갖다가 차입하는 거죠. 돈을 빌립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46.30을 빌려요. 1년이 지나고 나면 얼마를 갚아야 되는 거냐면 50달러 갚아야 됩니다. 1년 뒤에 50달러 갚는 돈은 지금 현재로 보면 얼마와 같은 건가요? 46.30이라고요. 자, 이게 남한테 빌린 돈이잖아요. 46.30을 100달러에서 빼게 되면 내 돈 얼마 나가야 되나요? 있죠. 그래서 내가 내야 될 돈을 net outlay라고 합시다. 내가 지불해야 되는 돈은 여기 53.7달러군요. 53.7달러. 제가 지금 53.7달러를 갖다 가지고 있으면 53.7달러를 투자를 하고 남한테 돈 46.3달러를 빌려온 걸로 합쳐가지고 100달러를 사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53.7달러만 나가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제 57달러 나가게 되면 나중에 주가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랐어요. 주가가 이렇게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올랐습니다. 그럼 제가 갚아야 되는 건 얼마 갚아야 되는 거냐면 50달러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달러에서 마이너스 50달러 차입금 빼고 나면 남는 거는 150달러 남아요. 주가가 오르게 되면.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내렸을 때는 나는 이제 50달러만큼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요 46.30이 1년 후가 되면 50달러를 갚아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50달러를 빼게 되면 주가가 50달러 되었을 때에 저는 빌린 돈 50달러를 갚아야 되니까 돈 제로입니다. 됐어요. 주가가 200달러로 올라갔을 때는 저는 50달러 빌린 걸 갖고 나면 150달러가 남고 그 다음에 주가가 50달러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그 50달러 주식을 팔아가지고 돈 갚으면 남는 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뱅크럽시 프리죠. 뱅크럽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뱅크럽시 프리라는 이야기는 파산이 없다는 거죠. 파산하지 않는, 어쨌든 간에 돈은 갚는다. 무슨 일이 생겨도 돈은 갚는다. 이런 포트폴리오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저 위에 있는 노란 거는요. 콜옵션으로 본다면 콜옵션 몇 개를 들고 있는 것 같은 건가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T=0을 쓰면서 콜옵션을 한 개만 들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75달러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주가가 내려갈 때는 0달러를 벌었을 거예요. 근데 콜옵션을 만약에 두 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요 75달러 곱하기 2에서 150달러를 벌었을 거고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콜옵션을 설사 두 개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치는 0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150 그 다음에 0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으려고 하게 되면 위에 있는 150, 0 이거가 똑같으려고 하게 되면 처음부터 콜옵션을 몇 개를 들고 있으면 됩니까? 이런 얘기죠. 그때는 콜옵션을 갖다가 두 개 가지고 있으면 될 거예요. 두 개. 콜옵션 한 개가 아니고 콜옵션 두 개. 자, 그러면 콜옵션 두 개를 살려고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콜옵션을 들고 있으면 처음부터 저는요. 53.7달러를 내 돈으로 내고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거하고 결과가 똑같습니다.
자, 53.7달러를 내가 내고, 그 다음에, 돈을 갖다가 46.3달러를 빌려서 주식을 사놓게 되게 되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라고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저는요, 남는 거는, 제 주머니에 남는 건 150 남아요.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제 주머니에 남는 거는 제로 남아요. 이런 거죠. 이거하고 똑같은 구조가 되려고 하게 되면, 콜옵션 몇 개를 사면 되는 거니? 2개를 사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콜옵션을 2개 사는 비용이나,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비용이나 2개가 똑같아야 되는 거죠.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콜옵션 가격, 하나의 가격은 얼마니 구할 수가 있을 텐데, 하나의 가격을 구한 게 26점 뭐 얼마가 나오겠습니다. 금액이 26.85군요. 26.85. 26.85. 자, 이렇게 콜옵션의 가격을 구했잖아요. 이렇게 구하는 거는 복제 포트폴리오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복제를 해서 주식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남한테 돈을 빌린 이런 포트폴리오. 이 포트폴리오가 replicating 포트폴리오, 복제 포트폴리오. 복제 포트폴리오. 이 복제 포트폴리오는 옵션 몇 개 들고 있는 것 같은 거냐면 딱 2개 들고 있는 것 같다고요. 콜옵션 2개 들고 있는 것 같다.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내 돈 얼마 들었지? 이만큼 들었다. 그러면 콜옵션 2개 사는데 내 돈 얼마 들어있는 거지? 보니까 콜옵션 하나당 26.85가 들었다. 이런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교재 한번 봅시다. answer 바로 밑에 answer에 61페이지. 스텝 1에 보게 되면 construct a bankruptcy free portfolio as shown in figure 55.1. The stock's minimum value 1 year from today is 50불. 그러니까 아무리 가치가 내려가더라도 50불은 돼요. Which means we should borrow the present value of 50불. 50불의 현재 가치만큼을 돈을 빌릴 수가 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어쨌든 50달러는 될 테니까 그때 주식을 팔아서 돈을 갚으면 될 거예요. 46.30을 지금 빌렸습니다. With borrowed money and 53.70 of our own money, 그 빌린 돈하고 내 돈 53.7 합쳐가지고 하나의 주식을 사자. 이렇게 This stock plus a borrowing combination is the bankruptcy free portfolio. 이런 걸 bankruptcy free portfolio라고 하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150달러가 남거나 또는 빵운이 남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urrent net cash outlay.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얼마죠? 53.70 나가요. 그리고 stock value, net of loan. 그리고 이 돈 빌린 걸 갖다 갚고 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0 또는 150원이 됩니다. 150달러. 자, 스텝 2에서 replicate the future return. 거기서 네 번째인가 문장에 다섯 번째 문장이군요. Since the profit diagram for one call option indicated a net return of 0달러 or 75달러 at the end of holding period. 그러니까 만약에 옵션을 한 개만 들고 있다면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옵션을 2개를 들고 있다면 이렇게 75 곱하기 2 이렇게 될 테니까 150 또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align the dollar cost of option and the portfolio. 자, 이제 if dollar outlay for the bankruptcy free portfolio가 53.7달러가 돈이 나갔어요. The dollar cost of two option contracts should also be 53.7달러. 똑같아야 되는 거죠. 콜 옵션 2개 들고 있는 거나 복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돈 나가는 거나 같은 값이라야 됩니다. 결과가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차익거래라는 게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니까 미래에 나오는 현금 흐름이 똑같은 현재 가치도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미래에 이와 같은 현금 흐름이 나오는 이런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게 있다면 이것도 미래 현금 흐름이 이래요. 경우의 수가 똑같아요. 이런 경우의 수가 되거나 이런 경우의 수가 되게 되면 요 위에 있는 리플리케이팅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거나 또는 밑에 있는 2개의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 거나 결과는요 똑같습니다. 미래 결과가 똑같고 위험이 똑같으면 현재 가치도 똑같아야죠. 여기 콜옵션 2개 사는 거나 여기 53.70 돈 나가는 거나 결과가 같이 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61페이지에 using delta to develop a replicating portfolio. 그리고 보시면 델타라는 이제 말이 나왔는데 이 델타라는 말도 조금 이제 이해를 하면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value of option can also be solved by creating perfect hedge. 옵션의 가치는
퍼펙트 헤지를 만들어서 풀 수도 있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퍼펙트 헤지. 자, 헤지라는 말은 Foundation of Risk Management에서 아마 공부를 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좀 했었죠. 헤지란 말은 울타리를 친다는 뜻입니다. 양주에 울타리를 친다. 그게 헤지예요. 양주에 울타리를 치게 되면 그러면 울타리 속의 세상은 무위험 세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무위험 세상에서 양이 먹을 수 있는 거는 그 울타리 속의 풀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울타리 속의 세상은 무위험 세상. 그리고 양이 먹을 수 있는 풀은요 무위험 수익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목동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러면 양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울타리도 같이 가지고 있나요? 양이 원래 목동이 양만 가지고 있다가 울타리를 치게 되면 목동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 양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울타리라는 게 있어요. 파운데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우리가 투자하다는 말은 아비투지 프라이싱에서 투자하다는 말은 뭔가의 포지션을 잡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양이라는 포지션이 하나가 있고 울타리라는 포지션이 하나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더니 뭐가 되냐면 무위험의 세상이 된 거예요. 아무런 위험이 없는 세상, 울타리를 쳐버렸으니까 아무런 위험이 없는 세상에서의 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입니다. 울타리 속에 있는 풀이 있잖아요. 무위험 수익률과 똑같아요. 완벽하게 무위험의 상태로 만드는 것을 퍼펙트 헤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쉽지는 않은데 퍼펙트 헤지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용어가 퍼펙트 헤지란 말이 나와 있어요. 퍼펙트 헤지를 하게 되면 마치 무위험 포트폴리오 들고 있는 것과 같아서 양주에 울타리를 갖다가 잘 쳐놓게 되면 아무런 위험이 없고 양이 먹을 수 있는 거는 그 울타리 속에 풀을 확보한 거란 말이죠. 울타리 속에 풀이 무위험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양과 울타리가 같이 딱 결합이 되는 순간 이 포트폴리오는 무위험 포트폴리오입니다. 무위험 포트폴리오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일까? 무위험 수익률을 얻어야죠. 근데 퍼펙트하게 헤지가 돼야 돼요. 퍼펙트하게. 자, 거기 첫 번째 점에서 Hedging is the elimination of a price variation through the short sale of an asset exhibiting the same price volatility as the asset to be hedged. Perfect hedge creates riskless position. 자, 그 hedge라는 게 뭐를 제거하는 거다. Elimination of price variation through short sale. 정확하게 한 단어로 말하게 되면, 짧게 말하게 되면, hedge라는 게 the elimination of price variation. 가격의 변동성을 제거하는 거다. 가격의 변동성을 제거했다는 이야기는 아무런 위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불확실성이 전혀 없다?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거는 양주에 울타리 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위험이 없어요. 방법은 through short sale of asset exhibiting same price volatility as the asset to be hedged. 자, 거기서 the short sale of asset 이라는 거기서 asset에 동그라미를 쳐놓고요. 그 다음에 exhibiting the same volatility as the asset to be hedged. 그 밑에 놓는 the asset to be hedged에 또 동그라미 칠까요? 자, 위에 줄에 나오는 asset이란 말 있죠. asset, short sale of an asset이라고 말하는 asset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줄에 나오는 the asset to be hedged라는 게 있어요. 같은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는 asset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거 뭐 숏세일도 씁시다. 앞에다가 숏세일 오브 에셋 그 다음에 the asset to be hedged. 자, 이렇게 두 에셋이 있는데 위에 나오는 에셋은요 여기 말하는 on asset 이 에셋이 양입니다. 아니,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그 다음에 the asset to be hedged 울타리를 쳐야 될 자산 이 자산이 양이죠. 그래서 hedge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말이 나오게 되면 항상 있잖아요. 뭐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냐면 울타리가 뭐고 양이 뭔지를 갖다가 반드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를 hedge 수단으로 쓰고 있고 어떤 거를 보호해야 될 포지션이 되는 건지 그거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계산 문제가 정확히 풀리고 만약에 뒤집어 생각하게 되면요 천영뚱한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자, 이 울타리에 해당되는 게 이거는 이 에셋은 울타리를 다른 말로는 그냥
hedging instrument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해지 수단이죠. 해지 수단. 자, 해지 수단을 뭔가 숏세일 하는 거다. 포지션은 숏 포지션이죠. 숏세일 한다는 거는 포지션으로는 숏 포지션. 자, 그리고 the asset to be hedged. 이건 내가 들고 있는 거예요. 얘는 long 포지션, 얘는 숏 포지션. 이렇게 해서 아무런 위험이 없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걸 perfect hedge라고 합니다. perfect hedge. 그리고 the hedge ratio indicate the number of assets units needed to completely eliminate the price of volatility of one call option.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콜 옵션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콜 옵션 하나가 뭐냐면 보호해야 될 대상이에요. 자, 이게 지금 여기서 양에 해당되는 게 콜 옵션입니다. 보호 대상은 콜 옵션. 그 다음에 해지 수단으로는 뭘 쓸 거냐면요. 해지 수단으로는요. 스탁 쓸 거예요. 제가 지금 콜 옵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을 갖다가 해지 수단으로 쓰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다른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이 파생 상품을, 이 콜옵션은 파생 상품이 있잖아요. 파생 상품을 해지 수단으로 쓰는 건데 왜 여기서는 파생 상품을 해지 수단으로 쓰지 않고 오히려 파생 상품을 지켜야 될 양이고 현물 주식을 갖다가 그걸 마치 양처럼 울타리처럼 쓰는 겁니까?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요거 서로 뭐 바뀔 수도, 여기 두 개가 서로 뭐 바뀔 수도 있고요.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 건지는 뭐 서로가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한테 뭔가 위험을 제거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때는 얘가 보호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가 보호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반드시 주식만이 있잖아요. 그죠? 보호 대상이고 파생 상품은요, 울타리다. 그러진 않습니다. 파생 상품이 오히려 양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주식이 울타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hedge ratio라는 거는 the number of asset units needed to completely eliminate the price volatility of one call option. 하나의 콜옵션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콜옵션의 가치 변동성을 제거하려고 하게 되면 이거 몇 개 주식을 갖다 몇 개를 매도하면 되는 거니 이런 뜻이에요. 지금 hedge ratio가. 자, 거기서 the hedge ratio is also known as option delta. 이 hedge 비율을 옵션의 델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which is a key measure of option sensitivity, constructing riskless position is sometimes known as delta hedging. 이렇게 아무런 위험이 없는 포지션을 만드는 것을 델타 해칭이라고도 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처음 넣는 개념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는 t equal 0예요. 여기는 t equal 1입니다. 요 일시점이 옵션의 만기예요. 자, hedge는 이렇게 있어야죠. The asset to be hedged. 그러니까 양에 해당되는 게 있어야 돼요. 양. 자, 양이 콜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울타리가 주식이에요. 지금 말 그대로 우리 교재에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양을 가지고 있어요. 양을 가지고 있는 콜 옵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C0 이렇게. 그 포지션에서 이것도 파운데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했는데 양을 가지고 있다 할 때는요, 그 양을 가지고 있는 거는 포지션으로는 롱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콜 옵션이니까 앞에 보호가 플러스 붙어 있으면 롱 포지션이에요. 그 다음에 울타리는요, 우리가 숏세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가 롱 포지션이면 하나가 숏 포지션, 반대 포지션이 돼야 해지가 됩니다. 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해지하는 게 아니라 반대 포지션 가지고 지금 해지를 할 거예요. 자, 양 플러스, 그 다음에 양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울타리니까 주식이죠. 주식이 S0라고 있어요. 근데 몇 개를 갖다가 제가 매도하면 되나요? 자, 이거는, 매도하는 거는 포지션으로는 숏 포지션이고, 숏 포지션은 부호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쳐보게 되면 C-N 곱하기 S0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무슨 포트폴리오냐면, 해지 포트폴리오입니다. 해지 포트폴리오. 자, 해지 포트폴리오는요, 경우의 수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간에 반드시 있잖아요. 그죠? 고정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위험을 다 제거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이제 옵션의 만기 시점으로 왔어요. 만기 시점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주식인데,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올라간다 S 플러스, 내려간다 S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경우수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콜옵션의 가치도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식이 올라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올라갔을 때의 포트폴리오를 H 플러스라고 표시하겠습니다. 해지 포트폴리오인데 주가가 올라갔을 때의 포트폴리오의 가치, 이거는 제로고, 자, C 플러스 마이너스 N 곱하기 S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갔을 때는 H 마이너스라고 쓸게요. H 마이너스. 자,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주식을 콜옵션의 가치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S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의 의미입니다. 우리 앞에서는 이런 거 했죠.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C 플러스라고 썼고 주가가 내려갔을 때는 C 마이너스라고 썼어요. 해지라는 말은요, 해지라는 말은 이것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되게 많이 헷갈리시는데, 해지라는 말은 여기 제로 시점에 나오는 요 포트폴리오 가치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요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서로 같다, 이게 해지다. 아닙니다. 해지는 그러지 않아요. 이 포트폴리오가 무슨 포트폴리오라고 했냐면, 이거 무슨 포트폴리오라고 했어요?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했잖아요. 해지하게 되면. 얘는 해지 포트폴리오는 아무런 위험이 없는 리스크리스 포트폴리오입니다. 위험이 하나도 없어요. 위험이 하나도 없는 포트폴리오는 울타리 속에 있는 풀만 먹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리스크리스 포트폴리오는 한 호라이즌이 지나가게 되면 이 포트폴리오가 먹을 수 있는 건 뭘 먹을 수 있는 거냐면 울타리 속에 있는 풀만 먹을 수 있어요. 그 울타리 속에 풀이 있잖아요. 그죠? 리스크 프리 레이트, 무위험이자로 같아요. 무위험이자만큼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 해지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가격 위험을 제거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주가가 올라갔을 때나 내려갔을 때나 두 개의 가치가 같다. 이게 해지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없이 두 개의 가치가 같다. 상수라는 이야기죠. 상수. H0에 제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이 H0는 게 제가 수식으로 썼으니까 그냥 뭐 귀여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는 콜옵션 한 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 몇 개를 매도, 숏 포지션, 공매하고 이랬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돈이 얼마가 있을 거예요. 이게 H0는 달러로 표시할 수 있죠. 이것도 달러가 얼마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달러가 얼마예요? 하게 되면 이것도 달러 얼마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문에서 나가는 돈,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H0는. 자, 이거 두 개가 같은 거를 해지라고 합니다. 경우의 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없이 하나의 숫자로 고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가격의 변동성 또는 가격의 위험, 불확실성을 다 제거한 거예요. 확정된 값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 불확실성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확정된 값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로 시점에서 구성한 해지 포트폴리오의 관계는, 이 해지 포트폴리오는 무위험 이자일 만큼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풀 수가 있어요. 우리는 C 플러스, 요걸 가만히 풀면은 C 플러스 마이너스 N S 플러스는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그 다음 마이너스 N S 마이너스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N에 관한 식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왼쪽으로 얘를 넘기고요. 이걸 넘기고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봅시다. 그러면 C 플러스 마이너스 C 마이너스는 NS 플러스 마이너스 S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뭐 이거 이제 이렇게 안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면 N은 어떻게 되는 거니? N은 S 플러스 마이너스 S 마이너스 분의 C 플러스 마이너스 C 마이너스가 돼요. 자, 이거를 조금요,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이거는 높이 있는 주가하고 내려간 주가 두 개의 차이잖아요. 이렇게 델타 S라고 제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올라갔을 때의 콜옵션의 페이오프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내려갔을 때 콜옵션의 페이오프입니다. 자, 이거를 콜옵션 가치의 차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옵션에서는요, 저 뒤에 가게 되면 이 챕터 말고 다음 챕터, 그 다음 챕터에서 옵션의 그릭이라는 걸 공부할 텐데, 옵션의 그릭에서 지금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옵션의 델타라고 합니다. 델타.
자, 이거 델타라는 말을 좀 기억을 합시다. 델타. 이 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콜옵션의 가치 변화는 기초자산의 가치 변화 곱하기 델타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런 말하고 같아요. 여기 앞에는 곱하기 1 있는 거하고 같아요. 곱하기 1. 그러니까 콜옵션을 한 개 들고 있는 사람은 돈을 얼마를 벌었을까요? 콜옵션 한 개 들고 있는 사람은 이게 그 단위가 달러니까 콜옵션 가치 변화는 이 단위가 달러니까 자 콜옵션 한 개를 들고 있는 사람 이거 개수예요. 콜옵션 한 개를 들고 있는 사람은 이만큼 돈 벌었어요. 옵션의 가치가 움직여서. 근데 이 옵션의 가치가 움직이는 이유는 왜 움직인 거냐면 이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자, 콜옵션 한 개를 들고 있는 사람이 번 돈하고 이거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버는 건데 주가의 변화라는 거는 주식 몇 개 들고 있는 거와 같은 건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또 이것도 개수죠. 개수. 옵션 한 개 들고 있는 사람은 이만큼 돈 벌었을 거예요. 그 옵션 한 개 들고 있는 사람이 번 돈과 주식을 몇 개 들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번 돈이 같을까요? 이게 이제 델타임이라고 해요. 델타임. 자, 그러면 옵션 한 개 들고 있는 거나 주식 몇 개 들고 있는 거나 같다는 이야기냐면 그건 델타게 들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뜻이라고요. 옵션 한 개하고 주식 델타게하고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 요것만 가지고 이게 있네. 이걸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n을 우리는 델타다 이렇게 했는데요. 델타. 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아까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200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주가가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50까지 내려갔어요. 자, 주가가 200까지 올랐을 때 돈 얼마 버는 건가요? 있습니다. 주가가 콜옵션을 한 개 들고 있으면 버는 돈이 75달러를 벌었죠. 75달러. 콜옵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75달러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0달러예요. 이런 거죠. 콜옵션 한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 비율로 계산해 보게 되면 이거 0.5 나옵니다. 0.5. 2분의 1 나오죠. 이제 자, 이야기는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옵션 한 개 들고 있는 사람은요. 콜옵션 한 개 들고 있는 사람은 해지를 하려고 하게 되면 주식을 갖다가 몇 개를 매도하면 되는 거냐면 0.5개 매도하면 됩니다. 자, 주식을 0.5개를 갖다가 매도한다는 말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매도한다는 말 오해하지 마시고, 주식 들고 있는 주식을 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매도한다는 거는 숏세일 한다는 뜻이에요. 요거 마이너스 표현되어 있는 거는 숏세일. 빌려서 판다 이런 뜻이죠. 우리말로는 공매도라고 합니다. 공매도. 주식을 빌려서 팔자. 자, N개의 주식을 빌려서 팔자. 그러니까 0.5개의 주식을 빌려서 팔자. 그 다음에 그 빌려서 판 돈으로 내는 옵션을 사자. 이런 뜻하고 같습니다. 요렇게 되는 거 숏세일 의미에요. 마이너스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플러스는 롱 포지션 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서 시장에서 팝니다. 몇 개를 빌릴 거냐면 0.5개 빌릴 거예요. 0.5개 빌려서 주식을 0.5개를 빌려서 시장에 팔았어요. 그 돈 가지고 콜옵션을 사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나면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면 옵션이 만기가 되었을 때에 그 콜옵션의 가치는 올라가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으면 또 이렇게 됐을 거고 만약에 주가가 내려갔다면 이렇게 콜옵션의 가치도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해지 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했다고 해요. 해지 목적으로. 자, 해지 목적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하게 되면 그 포트폴리오는 만기가 되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는 해지 호라이즌이 끝나고 나면 이 호라이즌을 가격을 고정시키는 해지 호라이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해지 호라이즌이 끝나고 나면 얻는 수익률 무슨 수익률을 얻어야 된다고요? 무조건 무염 수익률을 얻어야 된다. 자, 그리고 무염 수익률을 얻는 자산은요, 만기가 딱 되었을 때 놓는 자산의 가치는 움직임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확실성이 없는 거죠. 올라가든 내려가든 두 개가 같아야 된다고요. 이 두 개가 같기 위한 조건 이렇게 풀 수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T=0 시점에서 주식을 몇 개 매도하면 되는 거니 계산이 됩니다. N개 매도하면 되는 거건 2개 매도하면, 0.5개 매도하면 되는 거건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결은
그리고 요 델타를 말이죠. 요 델타를 hedge ratio라고 합니다. 자, 이게 조심하세요. 이거 한번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 hedge ratio 양 뭐예요? 양. 지켜야 될 양. 콜 옵션. 그 다음에 울타리는요? hedge 수단이죠. hedge 수단. 울타리는 스탁입니다. 이거 지키려고 하게 되면 주식을 갖다가 0.5개를 매도하면 된다고요. 옵션 한 개를 들고 있는 사람이 콜옵션 한 개의 위험을 해지하려고 하게 되면 주식을 갖다가 0.5개를 매도하면 됩니다.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 if 있잖아요. if 양이 반대예요. 양이 스탁이고 그 다음에 울타리가 콜옵션이에요. 자, 제가 주식을 한 개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한 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한 개 가지고 있으니까 롱 포지션. 이거 주식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게 걱정이 돼요, 저는. 그래서 마치 무위험 자산처럼 불확실성이 하나도 없는 자산처럼 포트폴리오 성격을 탁 바꾸고 싶습니다. 해지 포트폴리오 만들어야죠. 그러면 옵션을 갖다가 이때는 옵션을 매도해야죠. 이제 옵션을. 몇 개를 매도하면 되겠습니까? 주식 한 개 들고 있는 거하고 옵션 몇 개 들고 있는 거 같은 거냐면 여기는 두 개하고 같은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1이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두 개하고 같은 거죠. 얘가 하나면 얘가 0.5다 이런 이야기는 얘가 1이면 요거는 두 개다 이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hedge ratio가 뭡니까? 물어보면 hedge ratio는요, 이거는 이제 0.5가 아니고 2죠, 2. 요 울타리를 갖다가 몇 개를 매도해야 되나요? 그게 hedge ratio라고요. 울타리 두 개 매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hedge ratio는 양이 누군지, 울타리가 누군지에 따라서 hedge ratio는 숫자가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외우는 식으로 hedge ratio는 무조건요 0.5예요. 이런 식으로. 무조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hedge ratio는 무조건 이거예요. 델타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hedge ratio가 이게 델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때는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옵션이다. hedge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게 주식이다. 이런 때는 델타예요. hedge ratio 이렇게 말을 하면 되고 반면에 뒤집어서 있잖아요. 그죠? 뒤집어서. 제가 지켜야 될 게 양이고 울타리를 옵션으로 쓸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 hedge ratio는 0.5가 아니고 2입니다. 이거는 이런 말하고 같은 거잖아요. 델타 분의 1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델타 분의 2. 이게 hedge ratio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hedge ratio는 양이 뭔지에 따라서 숫자가 다르게 나오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요. 이건 델타가 hedge ratio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무런 위험이 없는 포지션을 만드는 것을 델타 해칭이라고 합니다. 델타 해칭. 자, 61페이지까지 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62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